안녕하세요, 정현욱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저번에 이어서 실수의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연산의 성질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이렇게 중요한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교환 법칙은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A가, 또는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가 될 때 교환 법칙 성립하고요. 결합 법칙은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C를 더하나, B하고 C를 먼저 한 다음에 A를 더하나, 그 식은 같다. 또는 A 곱하기 B를 한 다음에 C를 곱하나, B 곱하기 C 한 것에 A를 곱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분배 법칙은 A 곱하기 B 더하기 C가 AB 더하기 AC가 된다는 것이고, 또는 B 더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C가 AC 더하기 BC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실수에서 일어서는 항상 만족합니다. 교환법칙, 실수는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을 만족하는데, 결합법칙하고 분배법칙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차이는 무엇이냐면, 결합법칙에서는 연산이 덧셈 한 가지던가 곱셈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분배법칙은 반드시 연산이 몇 개? 연산이 두 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곱하기와 더하기가 있는 게 분배법칙이고, 결합법칙은 한 연산만 있습니다. 덧셈만 있던가 곱셈만 있던가. 자, 그러면 우리가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법칙들이 왜 중요한지는 다음에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고, 지금 여기서부터는 항등원과 역원에 대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우선 항등원은 일반적인 예보다 그냥 실수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 R에서 임의의 원소 A를 꺼내면 A에다가 0을 더하건 0에다가 A를 더하면 A가 되죠. 마찬가지로 A에다가 1을 곱하고 1에다가 A를 곱해도 A가 되죠. 이거는 아주 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질이죠. 이걸 만족하는 0, 1을 각각 0과 1을 각각 덧셈, 0은 덧셈, 그리고 1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수 전체의 집합 R에 대해서 임의의 원소 A를 꺼냅니다. 그랬을 때 A에다가 마이너스 A를 더하거나 마이너스 A에다가 A를 더하면 0이 되죠. 마찬가지로 A에다가 A분의 1을 곱하거나 A분의 1에다가 A를 곱하면 1이 되죠. 이때는 단 A가 1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 자, 이랬을 때 마이너스 A와 A분의 1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면, 이것을 각각 A의 덧셈 그리고 곱셈에
대한 여권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이거 못하죠. 자, 그럼 다시 말하면 항등원은 어떤 원소가 주어졌을 때, 색깔을 좀 바꿀까요? 어떤 원소가 주어졌을 때 그 원소 값을 변하게 하지 않는 원소 0을 덧셈에 대한 항등원, 어떤 원소가 주어졌을 때 1을 곱해도 그 어떤 원소가 나오죠. 이걸 곱셈에 대한 항등원. 그러면 항등원은 연산에마다 유일하게 한 개씩 존재합니다. 그래서 덧셈에 대한 항등원은 0이 유일하고요,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이 유일합니다. 그럼 여권은 무엇이냐? 여권은 어떤 원소에다가 여권을 더해야 항등원이 나오느냐 얘기예요. 그럼 덧셈은 마이너스 a를 더해줘야 0이 되고, 곱셈은 a가 0이 아닐 때 a분을 곱해줘야 항등원 1이 나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도대체 왜 항등원과 여권 이 개념이 중요한가? 왜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방정식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5 더하기 x가 8이다. 그럼 x는 얼마죠? 네, 3.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x가 3이 나와 있는가를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일반적으로 5 넘기면 마이너스 5고요. 그래서 8에서 마이너스 5를 뺐으니까 x는 3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단계 확인해 보면 양변에 마이너스 5를 더해줍니다. 자, 여기서 어떤 개념이 쓰였냐면 5의 여권을 더해줍니다. 양변에. 왜냐면 이 식의 좌변에 x만 남기고 싶어서. 그러면 여기서 이 좌변에서 어떤 개념이 쓰였냐면 결합법칙이 쓰입니다.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그러면 마이너스 5 더하기 5는 뭐가 되죠? 0. 항등원이 되죠. 그러면 x는 3. 자, 여기서 어떤 개념이 쓰였죠? 덧셈의 항등원.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화시켜서 집합 S가 있고, 그 집합에 해당하는 어떤 연산 동그라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연산은 무엇인지 모르고요. 그리고 집합 S가 연산 동그라미 대에 닫혀 있다. 그래서 닫혀 있다. 그러면 A 연산 B를 하면 이게 항상 어디? S의 원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연산에 대해 연산 동그라미의 항등원을 우리가 구했는데, 그 항등원을 2라고 합시다. 그리고 임의의 A의 연산 동그라미의 여권을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러면 A에다가 어떤 X를 연산해서 B가 나왔어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자, A, B는 다 S에 있고, 그래서 우리가 X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연산에 닫혀 있으니까 X도 분명히 S의 원소인데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래서 양변에 A의 여건을 곱해줍니다. A의 여건을 곱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A의 여건을 이렇게 연산을 취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법칙 필요하죠? 결합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 또 무슨 법칙에 의해서 이게 원래 원소와 여건이 만나면 이게 항등원이 되죠. 이렇게 되고, 자, 항등원과 원소가 만나면 항상 자기 자신이 되죠. 자기 원소. 자, 그래서 우리가 x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본적인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은 항등원, 여건, 결합법칙이다 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 항등원과 여건, 결합법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환법칙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고요. 분배법칙 같은 경우는 연산이 2개 필요한, 그래서 실수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덧셈과 곱셈 2가지 연산을 이용해서 보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 특별한 법칙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수의 연산에 대해서까지 전부 끝을 마쳤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